있는데 x, y 사이에 대응관계를 점으로 다 찍어놓은 겁니다. 이 점들을 보면서 x값과 y값 동시에 생각하는데 얘가 지금 y값이 fx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이 y값이 gx가 뜻하는 이 y값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아 이렇게 얘기한 건 거야. 그런데 볼 때는 같은 x에 대한 y와 같은 x에 대한 y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같은 x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값이 여기라고 쳐. 그러면 fx의 y값은 여기 있는 거고 gx의 y값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럼 y값이 큰 게 누굽니까? fx가 큰 거고 gx의 y값이 작은 건 거야. 그치? g의 y값이 작은 건 거야. 근데 gx가 큰 쪽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gx가 큰 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x가 큰 곳이죠. 만나는 점은 같은 값인 건 거야. 그러니까 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 찾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비워서 표현한 겁니다. 여기가 gx가 큰 곳이죠. 그렇게 되는 해라고 하는 건 그때의 x값의 범위를 얘기해 줘야겠지. 그지? 그럼 x값의 범위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5였으니까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서는 gx가 더 큰 겁니다. 그죠? 답은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곳이 gx가 더 큰 곳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그럼 두 번째는 곱하는 게 0보다 커요. 언제 말하는 거예요? fx하고 gx하고 부호가 서로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큰 곳이거나 또는 f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gx도 0보다 작은 곳을 말하죠. 그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얘가 0이 되어도 그럼 둘 중에 누군가가 0이 되면 0하고 같아지는 건 거야. 얘는 0하고 같아지는 걸 찾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fx하고 gx하고가 부호가 같은 것을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fx가 0보다 큰 곳은 여기고 그럼 그걸 먼저 여기다가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 fx가 0보다 큰 곳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이거나 그 다음에 여기 4보다도 큰 곳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 gx도 0보다 큰 곳을 찾아라. 그럼 gx가 0보다 큰 곳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x가 0보다 큰 곳이니까 0부터 7까지예요. 여기 0부터 7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되니까 누범이야. 그럼 얘한테 해당하는 거는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곳이죠. 두 번째요. fx가 0보다 작은 곳은요. fx가 0보다 작은 곳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 gx가 0보다 작은 곳은요. gx가 0보다 작은 곳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7보다 큰 곳이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찾고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곳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얘 또는 얘입니다. 라고 답을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떠올려야죠.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최고참의 개수가 형태는 다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뭐부터 본다 그랬어요? 대칭축부터 본다 그랬어요. 대칭축이 여기 x가 1 있는 곳이 여기가 대칭축이거든요. x는 1 있는 곳이. 그런데 여기에 어떤 직선을 내가 그렸는데 직선을 볼 때는 뭐부터 봅니까? 기울기 봤더니 기울기가 m 안 정해져 있어요.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 안 정해져 있어요.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직선보다도 항상 위쪽, 이 말은 같은 x일 때 y값을 비교할 때 이 2차함수의 y값이 1차함수의 y값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같은 x에서 해가 아래쪽에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x에서 해가 아래쪽에 생기도록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만약에 기울기가 0보다 커져가지고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직선의 형태가 그래프로 그려지더라도 모든 값들이 얘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만약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경우라도 오른쪽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형태의 직선이 그려지더라도 n값이 0보다 작더라도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식 y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표현되어 있는 특정한 x에서의 y값을 얘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때 같은 x에서의 이 y값은 누가 되는데 m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차 함수가 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x값 가리지 않고 항상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모든 누구에서 x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등식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다 넘겨놓고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 mx 그럼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m 플러스의 2x 그리고 플러스의 왕개 4한개 0보다 크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하고 같은 말인 건가요, 그죠? 그럼 이제 아예 생각을 바꿔가지고 네가 이 함수 하나를 그리면 얘가 0보다 항상 큰 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얘도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은 x의 축을 말하는 거고 y값이 0인 모든 것들 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를 0이 되는 걸 찾으면 그놈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x의 제곱 빼기 m 플러스의 2x 플러스의 4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거에 해를 찾아보면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뭘 이용합니까? 판별식을 이용할 거고 그럼 m 플러스의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의 4, 4, 16한 값이 해를 가지면 안 되니까 0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이렇게 풀은 거지. 그럼 얘 인수분 해야 되니까 4의 제곱이니까 하나는 m 플러스의 2 플러스의 4 하나는 m 플러스의 2 제곱하기 전에 값 빼기 4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같은데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돼. 0이 되는 n 값은 마이너스의 6 0이 되는 m 값은 플러스의 2 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n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이참수의 그래프가 있어. 위로 블록하네. 직선이 있어. 이거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직선이 0보다 큰지 직선이 기울기가 0보다 작은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x에서 볼 때 y값이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식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했더니 마이너스의 4x의 제곱 플러스의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y값이 1차 함수 kx 플러스 2일 때의 그 y보다 항상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넌 이 부등식을 푸는 건가요? 그냥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로 표현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이항시켰어요. 그래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의 2x 빼기 1 플러스의 1 한 개 우변 쪽이 큰 건 거니까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건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생각해보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게 0보다 항상 큰 쪽에 있어야 돼.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이제 등식 같은 거 안 쓰고 바로 가는 건 거죠. 이놈의 뭐가 판별식이 k-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의 4, 4, 16 한 값이 0보다 작아져야 해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똑같이 인수분해했더니 더한 거, 뺀 거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k 값의 범위는 0이 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이 되는 6보다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아요가 해가 되겠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십시오 하면 위에 거 해, 밑에 거 해, 겹쳐지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공통인 거. 2차 부등식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하셔야 되고 인수분해 하셔야 되고 x-의 1, x-의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1부터 얼마까지? 4까지를 말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x값들.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했더니 2xx의 2,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2x-의 1 곱하기 x-의 2가 0보다 이번에는 큰 거니까 큰 거는 0이 되는 해 하나는 얼마랑? 2분의 1이랑 하나는 0이 되는 해 얼마랑? 2랑. 근데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리고 같은 식에서 나온 조건을 같은 높이로 표현하는 건가요? 네가 나중에 헷갈려 하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그럼 높낮이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중복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중복되는 곳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해가 되는 건가요? 2보다는 어떻고?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죠? 얘는요 식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앞에 것부터 풀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크다 하나 있는 건 거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의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있으니까 방금 전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시고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요. x-의 1 x-의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의 1, 3을 기준으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1과 5를 포함하면서 그 작거나 같은 걸 찾았으니까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은 범위. 공통된 범위가 어딥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3보다는 어떻고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으니까 해를 구해야 되고, 구하려면 뭐부터 하셔야 되고요? 인수분해 하셔야 되고요. 그럼 바로 딱 인수분해 하는 거야. 지금 쌤이 딱 할 때 너도 x-의 1, x-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밑에 것도 인수분해 되죠. 이거 지금 봐봐. -2, -a 곱하면 2a. 그러니까 밑에 거는 x-2 하나, x-a 하나. 근데 0보다 커요. 이거 이제 연립부등식 푸는 건데 빨리 쫓아와 빨리. 근데 얘는 알고 얘는 모르고, 그럼 내가 수직선상에다가 하나는 1, 얘 등호 포함하는 거니까 1이 되면 0이니까 0이 되는 거 포함, 2가 되어도 0이니까 2가 되는 것도 포함. 작거나 같은 거는요 사이 범위가 되는 건가요? 그죠? 사이 범위. 나 뭐 잘못 썼다. 맞지? 뭐 위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 했어. 왜?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의 1부터 얼마까지? 3까지요. 빨리 와. 자, 그런 다음에 얘는 0이 되는 경계는 0이 되진 않지만 경계값이 하나는 2고 하나는 a가 되어야 되는데 해가 뭐라고 했으니까 2부터 3까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안쪽에 a가 있으면 왼쪽 오른쪽 하면 겹쳐지는 데가 두 군데 생길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으니까 a는 요 바깥쪽에 있어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는 2차식 곱한 게 큰 거니까 0보다 큰 거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는 큰 범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복된 부분이 여기가 생겨야 이렇게 해하고 같아지는 건 거니까, 그럼 이 a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했더니 -1의 왼쪽 편에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 생각해 봐봐. 얘를 이렇게 당겨와서 이 a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x값의 범위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모든 x값들을 갖고 있는데 a는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경계가 -1과 같아지는 그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a가 얘랑 같아지더라도 -1이 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공통해가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a 값의 경계값이 1의 왼쪽에 있거나 -1과 같아지더라도 해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건가요? 그죠? 그래서 위치 관계를 표현한다. 그런 다음에 등호가 성립해도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a 값이 어떻게 되기만 하면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야 되고 이제 부등식 나오자마자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는 이제 자동이고 예언아 그죠? 그리고 이거 정도의 해는 네가 이제 바로 쓸 수 있죠? 마이너 없어? 마이너스 여기 얼마? 3대 어떻게 써야 돼? 빨리 얘기해줘. 다행히 이거 해가 뭐예요? 4는 마이너스. 이런 날들을 듣고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 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근데 너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오늘 하는 수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를 너네는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0보다 큰 거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 이 말을 갖다가 내가 오늘 네 문제 풀면 네 문제 풀 때마다 하는데 큰 걸 찾아 이렇게 얘기하면 0이 되는 x의 값 중에 작은 거보다도 작고 큰 거보다도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걸 찾으라고 하면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과 0이 되는 x의 값 4가 있을 때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은아 들어보라니까.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려왔어? 2차 부등식을 풀려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고 그러니까 순마 해오라고 할 때 스타트업 해오라 할 때 기본 문제들을 해와야 이런 걸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부등식이 벌써 3번째 시간인데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쌤이 올려주고 하면은 그걸 또 보고 오든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풀어라는 거 기본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뭐 한 10시간 동안 계속 같은 것만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모르겠으면 딱 수업 들을 때라도 집중해가지고 들어서 저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하고 넣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되지? 넌 이해가 당연히 안 가지. 이해를 시켜줘도 그걸 갖다가 네가 외워오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오면은 또 모르고 다음번에 오면 또 모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너 9구단은 알잖아. 9 곱하기 9가 얼마예요? 99? 근데 11 곱하기 12는 얼만데? 132야. 알겠죠? 12, 12 합하면 132니까 11 곱하기 12 알겠지? 근데 얘가 11 곱하기 12 얼마야 했더니 자기가 지금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는 걸 너네는 어떻게 하냐면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는 건 거야 자꾸. 그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머릿속에 바로 안 떠오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뭐라도 해야 되냐면 2차 부등식을 풀 때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고 그리고 0이 되는 x의 값 얼마? 그러면 따라 하란 말이야.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따라 하란 말이야. 0이 되는 x의 값 얼마? 얼마? 4.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표현하고 그럼 마이너스 1과 4가 있는데 큰 걸 찾으라고 하면 그때 적었던 것 중에 작은 거보다 더 작은 범위 혹은 큰 거보다 더 큰 범위를 해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당장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가 이해가 떠오를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방금 전에 지금 알려준 걸 기억하라고.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걸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0이 되는 걸 찾아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한다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걸 찾으라고 하면 0이 되는 걸 찾아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대답하라고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2차 부등식을 풀어라 했는데 그럼 첫 번째가 인수분해 하는 건 거고 0보다 작은 걸 찾으라고 하면 아까 큰 거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컸으면 작은 걸 찾으라고 하면 그 반대가 된다고.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가 된다고. 알겠죠? 그럼 얘는 1하고 K하고가 있는데 1은 여기쯤 있는데 K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를 내가 얘기하려고 해도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문제를 준 건 거야 지금. K가 어디 있게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준 건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5밖에 없어요 라고 했으니까 5가 그 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얘가 5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가 왼쪽 끝이고 오른쪽 끝이 요렇게 5는 넘어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 생겨야 중복되는 게 여기가 될 거고 그때 이제 5가 해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맞죠? 근데 5분이라고 했으니까 6은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6은 한 이쯤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6은 이쯤. 맞아? 그럼 하나는 0이 되는 x값이 1이었고 하나는 k였는데 k가 여기 써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여기에. 맞아요? 그리고 k의 범위를 네가 지금부터 써주는 거야. 5와 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5보다는 큰 쪽에 6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라고 써야 되는 건 거지. 그 다음에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위치관계 딱 하고 나면 야 요 k가 스물스물 움직여가지고 5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겹쳐지는 거예요. 5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건 거죠. 근데 6 위에 있으면 6 위에 이렇게 있지만 6을 안 가지는 건 거니까 여전히 5는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k가 5 위에 있으면 안 되고 5랑 같아지면 안 되고 6이랑 같아지는 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건 거야. 아시겠죠? 16번 세 개의 실수가 둔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삼각형이 나오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세변이 나오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의 뭐보다는 합보다는 어때야 됩니다? 작아져야 됩니다가 항상 1번인 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변 x 플러스의 2가 나머지를 합한 거보다는 작아져야 돼요가 1번인 건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의 2가 2x 플러스의 1보다 그럼 x가 1보다는 커야 된다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걸 만족하면 삼각형이 되는 건가요? 삼각형이. 그럼 이제 이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다인아 그냥 그러고 있잖아.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다인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읽잖아. 그럼 이상한 거라니까. 세정이 선생님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이게 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 야!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외워야 하는 건 거라고. 너네가 왜 공부를 못하냐면 왜 공부를 못하냐면 하나도 외우는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건 거야. 공부는 외우는 건 거거든. 이해는 잘 외우는 건 거야. 공부를 하는 거 외우기 하는 건 거야. 근데 공부를 잘 하는 것 잘 외우는 건 거죠. 알겠죠? 공부를 잘 하는 학생, 잘 외우는 학생인 건 거야. 한마디로. 네가 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자마자 얘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애가 있어? 없잖아.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구구단을 우리가 외워. 구구단 외울 때는 누가 공부 잘하는 애였어? 빨리 외우는 애가 잘하는 애였어. 안 틀리고 빨리 외우는 애.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봐. 더하기 빼기에 누가 공부 잘하는 애야? 더하기 빼기를 빨리 하는 애가 잘하는 애인 건가요? 그럼 걔는 머리가 뭐 비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고 외운 거지. 네가 1을 갖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썼어? 배운 다음부터 1이라고 쓴 건 거야. 근데 어떤 애는 야 이걸 1이라고 쓰고 1이라고 읽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3일 만에 하는 애도 있고 하자마자 외우는 애도 있겠지. 그러니까 너는 외우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다고. 왜? 네가 의지를 갖고 외우기 시작해야만 외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중에는 내가 하는 모든 얘기를 외워야 된다니까. 제발 자세를 바꿔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얘기를 외워야 하는 건 거야. 방금 전에 쌤이 말했던 한 문장을 어떻게 그 다음 순간에 물어보는데 그걸 갖다가 대답을 못하냐고 쌤 말은. 방금 전에도 쌤이 써주기까지 하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문제에 나오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를 합한 것보다는 항상 작아져야 삼각형이 돼요.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했는데 그 말을 갖다가 못 외우잖아 니가. 뭐라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문제에 주어지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가장 긴 변은 나머지의 합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져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를 나왔으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끊임없이 배웠는데 그때마다 너는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외운 적이 없어서 빨리 안 외워지는 건 거야. 오늘 또 새로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해가 안 가서 못 외운다고 자기가 판단을 한다니까? 웃기게도. 두 번째가 둔각. 그럼 둔각이라고 하는 거는 직각이 뭡니까? 90도가 되는 게 직각인 건 거고. 그럼 직각이 되면은 얘가 뭐가 되는데요? 한 변과 나머지 한 변과 지금 얘가 x고 얘가 x 플러스 1이고 얘가 x 플러스 1 2변. 직각이 될 때가 어떻게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의를 만족할 때죠. 가장 긴 걸 제곱하면 x 제곱하고 나머지 한 변 x 플러스 1을 제곱한 거하고 같아지면 직각. 근데 얘가 같아질 때보다도 더 커지면 이건 둔각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둔각이 되면 직각이 될 때보다는 빗변의 길이가 더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건 거지. 맞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같으면 뭐가 되는 건 거고 직각이 되는 건 거고 얘가 더 크면 뭐가 되는 건 거고 둔각이 되는 건 거야. 당연히 제일 긴 게 작아지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예각삼각형이 되는 건 거고. 그럼 이건 네가 중학교 때 배운 거라니까? 네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니까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뭐가 되냐면 가장 긴 변이 제곱 나머지 변 제곱 합한 게 같아지면 직각 둔각은 긴 변의 제곱이 더 커지는 거. 이제 요거를 2차 부등식을 넌 풀어야 돼. 또 이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고 이건 지금부터 둔각이 되기 위한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 4x 플러스 1 4가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어요? x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2x 넘겨서 빼기 3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가 왼쪽에 쓸게요. 0보다 작다. 한쪽을 0이 되게 만들어 놓고 연이 그 다음으로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인수분해 하는 건 거야 지금. 그리고 뭐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0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0이 되게끔 하는 x값 중에 누구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과 3 그럼 그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야? 사이 범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범위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삼각형도 되면서 둔각이 돼야 둔각삼각형이 되는 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중복된 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지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건 거지. 이 차 방정식은 실근 가지려면 예언이 판별식 불러보세요. 첫 번째 식이 판별식. 빨리! k제곱 빨리 불러. 플러스 2k 마이너스 3 실근 가지려면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이제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거라는 건가요? 뭐 하셔야 되고?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하셔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면 뭐보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하랑이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은 9k 제곱 마이너스 1 8k k 빼기 1이 허분을 작도록 0보다 작도록 8k 제곱 뺐으니까 k 제곱 플러스 1 8k 그러면 인수분해 다인이 0이 되는 k값 누구랑 누구? 0이 되는 k값 누구랑 누구? 니 이거 0이 되는 거 못 찾나? 니 앞으로는 안 읽어.
도의도 안 하면서 막 그거 뒤에 있나? 빨리 와. 앞으로 다인이 고정석이야. 네? 0이 되는 k 값 누구랑 누구? 0. 또 다인이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구나. 이게 언제 0이 되는지 몰라? 언제 0이 되는데? 0일. 언제 0이 되는데? 아 마이너스 8. 네? 그래서 마이너스 1,8 작은 거보다도 크고 큰 거보다도 작을 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이상 범위가 있으니까 너네는 우리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한 번에 못 하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8과 0 사이에 0은 여기 있겠죠? 그럼 중복되는 건 여기에만 있지. 그러므로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얘가 되겠네. 아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럼 우리는 얘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한 놈이 0이 되는 걸 찾았는데 0이 되는 이 두 가지의 값이 전부 다 양수 0보다 큰 쪽에 다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가 해가 일단 생겨야 됩니다. 1번이. 그러려면 이놈의 판별식이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k제곱 빼기 k 빼기 12한 건데 서로 다른 0보다 커져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일단 생기고 그럼 여기까지 했잖아?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근이 일단 두 개 생기는데요 서로 다른 걸로 여기까지만 한 건 거야. 나는 이 형태를 떠올리면서 지금 식을 쓰고 있지만 이 식 가지고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두 개만 만나요. 이 상태만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두 근이 그냥 생기는 거고 얘는 두 근이 0보다 크게 생겨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표현한 거고 근데 네가 세운 식 가지고는 두 개 생긴다는 것만 표현한 건 거지 0보다 큰 쪽에 생긴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건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 이거 함수로 보고 있는 관계니까 0일 때 x값이 0일 때 이 식의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 생겨야 돼. 저 형태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얘를 fx라고 만약에 식의 이름을 가정한다면 0일 때 함수값이 f0이 그럼 빵빵 집어넣은 k 플러스 a 12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나는 얘를 떠올리면서 조건을 여기에다가 썼지만 아까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긴다는 것만 표현이 된 건 거고 그 상태에서 0일 때는 0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0이 여기 있어서 0보다 커지는 해가 여기 생긴다는 건지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긴 한데 0이 여기 있어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건지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 이걸 만족하는 건 이 형태도 있고 이 형태도 있다는 건 거야. 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썼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 형태도 되고 이 형태도 되는 상태라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 그 중에서도 내가 얘를 선택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2차 함수에서 쌤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대칭축, 대칭축인데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한 거 k잖아요. 얘가 x는 k인 대칭축인데 얘로 구분할 때 대칭축이 지금 0보다 얘는 큰 쪽에 있고 대칭축이 얘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난 얘를 선택해야 돼서 세 번째 대칭축인 k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는 걸 나는 원합니다 하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야 얘가 되는 건 거야. 자, 그럼 이제 부등식 하나, 둘, 세 개의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면 네가 원하는 양
의 실근 두 개가 서로 다른 걸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부등식 푸는 겁니다.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는 k 값의 범위를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거. 마이너스에 12보다는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12는 저 왼쪽에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2보다는 큰 거. 0보다는 커야 돼 했으니까 마지막 범위가 이제 여기 0보다도 커야 돼. 셋 다를 모두 포함하는 범위는 그러므로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는 서로 다른 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근만 생기면 된다 했고 모두 다 음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느낌은 이거라고. 두근이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이건 서로 다른 두근, 이건 서로 같은 두근. 그럼 일단 두근이 생겨야 되니까 한별식이 2k 플러스의 1의 제곱 빼기 AC한 값이 4k 제곱 플러스의 3k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두근은 0보다 크다. 중근은 0하고 같다. 그랬더니 인수분해 4k, k, 1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 그럼 0이 되는 애가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작은 거니까 내가 바로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마이너스의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근이 얘든 서로 같은 두 근이든 두 근이 모두 다 음수가 돼야 된대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대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식에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식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x가 0일 때 y값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거야 지금. 두 번째 그래서 저기 f0이 0보다 커야 돼. f0이 얼마냐면 x자리에 0, 0 대입했더니 k 플러스 2가 됐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보다도 그럼 커야 되네. 근데 넌 요렇게 생각하면서 했지만 0일 때 0보다 커지는 거는 요 경우도 0보다 커지고 요 경우도 0보다 커지는 건 거거든. 그죠? 만약에 이 경우라면 두 양근이고 이 경우라면 두 음근, 이 경우라면 두 서로 같은 두 양근이 되고 이 경우라면 서로 같은 두 음근이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음근이 돼야 되니까 세 번째 그 중에서도 대칭축이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왼쪽에 있어야 음의 실근 두 개를 갖게 되는 건 거야. 이 경우가 아니라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한 거, x의 값이 2k 플러스의 1인 거, 마이너스의 2a분의 b 한 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쌤이? 대칭축의 방정식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네 그거 적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거야.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다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방금 전에도 쌤 대칭축의 방정식도 지금 4번 얘기했어. 기억을 하라니까. 대칭축의 방정식 뭐 마이너스의 2a분의 b 한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분의 가운데 거 한 거. 그래서 여기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로 얘를 마이너스 2 곱하기 2k 플러스 1을 나눴으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적고 있는 거더라고. 이거 막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저게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할 게 100%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못 풀지 맨날. 응? 그래서 여기 있는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대칭축이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2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져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은 한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요. 그럼 세 가지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곳은 여기죠. 그러므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 있는 2차 함수식이 아래로 볼록한데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진다고요? 일단 실근은 가져야 되고요. 서로 다른 부호가 돼야 되니까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되게끔 하려면 0이 그 사이에 있겠죠. 그래야 얘는 음의 실근을 한 개 갖는 건 거고, 얘는 양의 실근을 한 개 가지면서 음양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미 얘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서 아래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래로 볼록하기 위한 조건은 따로 없어. 제가 항상 아래로 볼록하게 표현이 돼. x의 축하고 만나는 거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뭔가 판별식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것도 없이 0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0일 때 0보다 작아지는 값을 지나가도록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0일 때 0보다 작아지게끔 얘는 안 그려지잖아. 0일 때 0보다 작아지게끔 얘는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0일 때 y 값이 0보다 작아요 라고 네가 식을 쓰려면 저 식에다가 0 집어넣은 게 빵빵 집어넣었더니 k 빼기 1인데 이 k 빼기 1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y 값이 0보다 작은 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x 값이 0보다 0일 때 y 값이 0보다 작은 쪽에 여기 해를 갖는 2차 함수가 되는 건가요. 아래로 볼록한 건 선택이 안 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이미. 그러면 저절로 0보다 작은 쪽에서 한 군데에서 만나고 0보다 큰 쪽에서 한 군데에서 만나죠. 이 조건만 만족해도 음근 하나, 양근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처럼 뭐 판별식 쓰고 그 다음에 뭐 특정한 값에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쓰고 대충 치우기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k 값이 뭐보다는 작다?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시간 내가 안 보내줄 거예요. 시간 낸다고 보내줄 생각이 오늘부터 없습니다. 자, 19번 네가 할 걸 해야지 가져온 거야. 9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하면 지금 방정식을 물어봤는데 원래는 방정식 풀려고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0이 되는 x의 값을 찾고 이렇게 할 거를 얘가 너 2차 함수 그래프 너 그릴 수 있지. 네. 아래로 블록한 건 얘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근이 생길 수도 있고 한 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모두 1보다 클 때 여기 1보다도 크게 생겨야 돼. 이 상황을 표현해 보라고 한 건 뭐야?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럼 첫 번째 두근이 생겨야 되니까 이놈의 판별식은 어때야 되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큰 건 두근, 서로 다른 두근, 같은 건 중근. 1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저 식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어때야 된다는 말이고 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고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1이 여기 있어도 그렇게 되고 1이 여기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건 거니까 그 중에 네가 얘를 대칭축으로 구분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대칭축이 방정식이 뭐라고요? 마이너스의 2 곱하기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한 거 얼만데? K. 그 대칭축이 K인데 그 K 값이 1보다도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대칭축이 1보다도 큰 쪽에 있어야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이걸 식들로 써가지고 중복된 K 값의 범위를 마지막에 써주면 그게
이 상황이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구해봅니다 지금. 그러면서 밑으로는 자기가 직접 한번 시도해보세요. 잠깐까지 진우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원래는 인수분해서에서 막 풀거나 해야 되는데 뭔가 두근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가 생긴 모양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거야. 생긴 모양이라는 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보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식을 x값이 정해질 때마다 y값이 하나 정해져 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게 그냥 2차 함수인 거 아닙니까? 그럼 2차 함수는 뭔데요 하면 x값에 따라 y값을 다 점으로 표현한 건 뭐니까 헤드를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로 얘들 모든 실수일 때의 값들을 여기에 옮겨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찾는 거는 그게 0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y가 0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x의 축과 만날 때의 요 상황인 x값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부터 생각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해라고 부르고 근데 그 두 근 사이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대?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이 두 근 사이에 내가 2를 딱 써놓은 건 거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럼 2일 때 실제 요 놈의 y값은 전체를 다 표현한 거에서는 2일 때 0보다 어떻게 되면 되겠다? 작아지면 되겠다. 그래서 난 얘를 f2라고 x절에 2를 집어넣은 함수값으로 이 놈의 y값을 표현해보 이 놈의 y값을 그럼 2 집어넣었더니 4 빼기 2, 6, 12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제곱 이렇게 됐는데 이게 0보다 작기만 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건 거야. 저절로. 진짜 그래요 하면 2일 때 0이가 있는데 0보다 작은 이 점을 지나가도록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네가 직접 그려봐. 어떻게 그리든 이 왼쪽 오른쪽에 해가 딱 생기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이 범위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고 이 부등식을 봤더니 이건 그냥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 이제 이 K에 관한 2차 부등식 정도 푸는 거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4k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건 0이 되는 k값 중에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바로 풀어야 된다는 건가요? 이제 2차 부등식은 넌 배웠기 때문에